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그 결정, 그것을 지금까지도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82, 긴 세월을 지나오며 인생에 대해 적지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두고두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에 입주한 일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권했고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거듭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제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든 이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여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변에서 그래야 삶이 한결 편해진다는 조언을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6가지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면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입니다. 이사 한번 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는 여러분을 적잖이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주변에 요양원 입주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그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꼭 필요한 깨달음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은 제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요양원으로 옮긴 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좁은 방도 정해진 식사 시간도 낯선 입주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제 스스로 내려놓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이사하기 전까지 저는 제 하루를 제 손으로 꾸려 나갔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하루하루의 일과를 모두 제가 정했습니다. 제 걸음으로 산책을 나가고 제 손으로 끼니를 차리고 그저 의자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일까지 전부 제 뜻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는 제 시간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과가 제 리듬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침밥은 배가 고프든 고프지 않든 정해진 시각에 나왔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소등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깥 바람을 쐬며 산책 한번 하려 해도 허락을 받아야 할 때가 있었고 손이 빈 직원이 나타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선택조차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베풀어주는 특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첫 일주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팔다리를 쭉 뻗고는 집에서 읽던 책을 손에 쥐려 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을 둘러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내 책도 손때 묻은 내 의자도 오랜 세월 하나하나 모아온 그 작은 안락함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소독약 냄새가 밴 하얀 벽과 침대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삶을 제 손으로 어쩌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막막한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주도권을 내려놓고 나면 그것을 다시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떠밀리듯 그 질서에 순응하게 됩니다. 저녁 메뉴를 두고 한마디 보태는 일도 없어집니다. 마음 내킬 때 산책할 수 있느냐고 묻는 일조차 사라집니다. 그렇게 시스템에 길들여져 가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내 삶을 정의하던 그 사소한 자유들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고 나면 그 상실감은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사무칠 겁니다. 둘째, 후회와 버림받은 듯한 감정마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으로 옮기며 마주해야 했던 가장 가혹한 현실 중 하나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바깥 세상은 쉼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자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처음에는 가족들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딸아이는 매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은 주말마다 와서 한참을 머물다 갔습니다. 한동안은 예전 삶과의 끈이 아직 이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면회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딸아이는 찾아오는 대신 전화를 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은 학업과 일로 바빠졌습니다. 명절은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모두가 꼭 오겠노라 약속했지만 늘 마지막 순간에 사정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순간 공용 공간에 홀로 앉아 다른 어르신들이 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오늘은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 기다리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향한 사랑을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이 끼어들었을 뿐입니다. 곁에 없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 잘 지내고 잘 적응하고 있어 손이 덜 가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시설에 오래 머물수록 정작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는 점점 더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느 밤 저는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제 존재를 일깨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안부를 물어 올 일은 없으리라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고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구나.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바라보며 누군가 나를 떠올려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 요양원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족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사람은 가족의 일상에서 의외로 너무나 쉽게 잊혀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공감이라고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앞으로 올라올 영상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셋째,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길 때 저는 그저 사는 곳만 바뀌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까지 함께 바뀌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저는 제 몫의 책임을 지고 살았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을 지키고 이런저런 일에 손을 보태고 아침마다 일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초에 물을 주고 손수 커피를 내리고
주변을 정돈하는 사소한 일들조차 제게는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는 그런 일상의 의식들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식사는 차려져 나왔습니다. 청소는 다른 사람이 해주었습니다. 화초를 돌보는 일도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야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한결 편해지겠거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온갖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그저 쉬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루가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데 그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입주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생기가 넘치던 분들조차 이제는 넋이 나간 듯 흐릿한 눈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84 되신 한 어르신은 평생 몫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집에 계실 때는 늘 작업장에서 무언가를 고치고 손보며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연장도 손볼 것도 만들 거리도 하나 없었습니다. 한때 단단하고 야무졌던 그분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차츰 움직임을 잃어가는 모습을 저는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사랑할 대상도 쫓아갈 목표도 사라지면 삶의 의미는 서서히 옅어집니다. 마음이 먼저 시들고 몸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러다 어느새 나는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이 공간에 머무는 수많은 거주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양원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내 삶에 의미를 불어넣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넷째, 건강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으로 옮기기 전 저는 나이에 비해 정정한 편이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 몸 하나는 제가 건사할 수 있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고 제 끼니를 손수 차렸습니다. 장을 보고 아침마다 몸을 풀고 집 안팎을 걸어다니며 다리에 힘을 붙이는 그런 소소한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옮기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히 쉬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식사는 배달되어 왔고 부엌에 서서 끼니를 차릴 일이 없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버튼만 누르면 누군가 와서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챙길 필요가 없어질 만큼 편해진다는 것이 곧 몸이 그만큼 빠르게 약해진다는 뜻이라는 사실을요. 움직임이 줄어들자 다리는 금세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점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느새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다져온 근육이 짐작보다 훨씬 빠르게 허물어져 갔습니다.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멀쩡히 걸어다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해내던 분들이 한 번도 어렵게 느낀 적 없던 일에조차 벼랑간 남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갔습니다. 81에 정정하시던 한 이웃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날마다 시설 둘레를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고
나이 숫자 따위에 걸음을 늦출 생각은 없다고 늘 단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이 예전만큼 자주 걷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윽고 보행기에 의지하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휠체어를 타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작 몇 달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버린 것 같다고요. 저 역시 꼭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시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게 갖춰진 요양원에서는 움직임이 단지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기 위한 행위라는 그 당연한 시각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 체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진작 알아차렸더라면 저는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힘들 때조차 스스로를 다그쳤을 겁니다. 요양원을 살펴보실 때는 모든 것이 편하게 갖춰진 환경 속에서도 내 몸을 단련하려는 의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한번 속도를 늦추고 나면 다시 그 기세를 되찾기란 생각만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넷디라고 댓글을 남겨 함께 해 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셔야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더 많은 분께 도움과 위로가 되는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생활과 존엄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사생활을 이토록까지 잃게 될 줄은 정말이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저는 저만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원하면 고요함을 지키고 제 취향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에서 사생활은 좀처럼 당연한 것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뒤로 저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 아래 놓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방 점검이 일과처럼 이루어지고 도무지 혼자라고 느낄 틈이 없는 공용 공간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자주 남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지만 평생 혼자 해오던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해진다는 것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본능대로 해오던 일에 일일이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그 생각과 씨름하던 첫 일주일이 생생합니다. 샤워를 하시겠어요? 도움을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화장실을 쓰시겠어요? 호출 버튼을 누르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의 선택지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나온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방을 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1인실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한 방을 쓰는 일은 여간 괴로운 게 아닙니다. 저는 다행히 마음 따뜻한 분과 같은 방을 썼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 더러는 인지장애가 있어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하는 사람과 한 방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 방을 제 마음에 들게 꾸며보려 애써도 그 방은 끝내 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존엄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막상 그 처지에 놓이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존엄을 잃게 될지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오거나 한 인간이 아니라 한 명의 환자로 다뤄지거나
누가 짜놓은 일정표에 하루가 통째로 끌려다니게 되면 사람의 본질이 서서히 변해갑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어느새 나는 명부에 적힌 한 칸의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껏 살아오며 지켜온 사생활과 자유를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잃고 나면 그것을 되찾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섯째,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길 때 저는 이것이 잠시 동안의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일렀습니다. 한번 지내보고 그 결과를 가늠해보고 영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나오면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을 들이고 나니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나 집은 어느새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집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 없이 비어 있었고 멀리서 그 집을 관리하고 살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다시 쓸 일이 없으리라 여긴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했고 급기야 그 집을 세놓는 일까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운을 떼자 자식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혼자 지내실 자신이 정말 있으세요? 그냥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저 어머님이 편안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런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요리도 청소도 오래 걷는 일도 면제받는 환경에서 몇 달을 지내고 나니 전과 비교해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너끈히 해내던 혼자만의 살림을 꾸려나갈 능력이 차츰 줄어들었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림은 짐작보다 훨씬 아득해졌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이 도무지 서지 않았고 그 불안이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같은 일을 겪은 분들도 여럿 만났습니다. 그분들 역시 그저 한번 지내볼 생각으로 들어왔지만 막상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바깥 생활에 다시 적응하기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덜어는 선택지 자체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았거나 요양 비용으로 가진 것을 다 써버리고 나면 돌아갈 곳마저 사라지고 맙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처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거처를 옮기는 일은 언뜻 되돌릴 수 있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시설은 서서히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에워싸고 이윽고 예전에 누리던 바깥 세상의 삶은 아득한 옛 기억처럼 멀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요양시설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나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한번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나면 경제적으로든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그곳을 떠나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은 짐작보다 훨씬 높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6이라고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영상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더 많은 분께 도움과 울림이 되는 값진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흘러간 시간 그 자체를 한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양원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그 생각만큼은 깊이 후회합니다.
저는 편안함과 안심, 그리고 한결 나아진 삶의 질을 기대하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차츰 제 자율과 사생활, 살아갈 이유와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깎여나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은 모두 해로운 곳이라는 뜻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곳이 베푸는 만큼의 보살핌이 정말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거처를 옮기면 삶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달라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헤아리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게 되는지를 신중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게 그 선택을 다시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집에 머물기 위해 한층 더 애를 썼을 겁니다. 제 자유를 포기하지 않은 채 도움을 더할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을 것이고, 그토록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말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는지를 거듭 확인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갈림길에 서 계시다면 이것이 진정 나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그저 지금 이 순간 가장 손쉬운 선택일 뿐인지를 부디 깊이 헤아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습관, 자율, 스스로 결정하는 힘까지 모두 아우르는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삶은 더없이 귀한 것이며 할 수 있는 한 오래도록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얻으신 깨달음 가운데 하나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살려가고 싶은지를 아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제게는 더없이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모여야 더 많은 분께 도움과 영감이 되는 값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